두 번째 계약한 그 임차인이 조기 전출했어요. 1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을 임차인하고 계약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1년 만에 조기 전출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상생임대주택의 특례기간은 지난 2021년 12월 20일부터 올해까지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이거는 소득세법 대통령령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아마 또 1년간 연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상생임대주택 어떤 사례냐면요. 여러분들이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한 2년 체결했고 다시 재계약해가지고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보통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이죠. 그런데 2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그 다른 데로 조기 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데 2년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다면 과연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실수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 2018년 2월에요.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A주택을 취득했는데 9억 원에 취득했네요. 제가 이 A주택을 취득해서 여기서 뭐 살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또 전세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2020년입니다. 2020년 12월입니다. 12월에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은 얼마냐? 4억입니다. 4억 원에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서 2022년 12월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12월에 집주인하고 임대인하고 세입자 임차인 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생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되었던 집세가 되었던 5% 이상을 인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5% 이내로 인상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 4억에 5%면 얼마입니까? 보증금을 4억 2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가 2년입니까? 2024년 12월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가 되겠죠. 그런데 1년 살다가 2023년 12월입니다. 12월에 임차인이 세입자가 조기 전출했습니다. 다른 데로 요즘은 전출 신고만 하면 뭐 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출되겠죠? 전출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1년밖에 못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요.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집주인 살다가 이 사람이 언제 팔았느냐? 2024년 다음에 5월입니다. 5월에 A주택을 양도했어요. 얼마에? 11억 원에. 이 사람은 집이 하나입니다. 1세대 1주택인데 과연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 과세입니다. 세금 내야 돼요. 왜? 상생임대차 계약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됐어요.
12월에 재계약을 체결했으면 2024년 12월이 만기입니다. 만기가 지나고 나서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두 번째 계약한 그 임차인이 조기 전출했어요. 1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을 임차인하고 계약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1년 만에 조기 전출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임차인이 조기 전출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어요. 뭐 가족의 무슨 뭐 질병 요양을 위해서 뭐 떠나야 되겠다. 또 뭐 남편이 세대원 중에 또 세대주가 타 지방에 발령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럴 때는 과세관청이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혜택 주는 게 아니라 다시 2023년 12월에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또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임차인이 1년간 거주했으니까 새로운 임차인 만약에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다면 이제 을이 조기 전출했으니까 새로운 병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보증금 4억 2천 이상으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원래는 4억인데 5% 인상시켜서 4억 2천에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제3자하고 병이라는 사람하고.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1년 임대차 계약 기간이었죠. 새로운 임차인하고 다시 1년 이상을 또 임대차 계약을 해서 2년을 채웠다면 이 임대차 기간은 더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과 을이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다시 갑과 을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는 2년을 임대차 계약이고 원래는 2년인데 1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살다가 뭐 했습니까? 임차인 조기 전출했어요. 이 임차인이 조기 전출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병하고 이 사람하고 지금 얼마 맺었어요? 보증금이 4억 2천인데 4억 2천 이상으로 올리지 않고 아니면 4억 2천 아니면 더 다운시켜가지고 4억 2천 이하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은 이 을이 임대차 기간과 병의 임대차 기간을 합산한다는 겁니다. 합산. 예, 그래서 2년이 되게 되면 비과세 해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1년 했고 임대차 계약 기간 만약에 뭐 2년을 하던 1년 했던 2년을 채웠다. 그리고 갑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직전 임대차 계약한 이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은 반드시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을 채우고 난 이후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지 2년을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이 조기 전출한 이후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상생 임대차 계약 임대기간 2년 요건을 채우지 않아서 임차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사례, 즉 과세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